네,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 김무석입니다. 자, 오늘 네 박자 투자 시간에는요. 그동안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요거는 네 박자 유망한 기업입니다 하고 소개드렸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좀 모두가 좀 어렵게 생각하는 이 적정 주가를 할인하기도 하고 또 할증하기도 하는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전체로 네 박자를 좀 점검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특히 적정 주가, 왜 어떤 기업은 할인을 받고 어떤 기업은 또 할증을 받는지 그런 사례들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적정 주가에 대한 얘기 잠깐 더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참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우리가 시장의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십 가지가 되고요. 가장 시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들이 요 위에 있는 5가지인데요. 특히 이제 자산 가치를 활용하는 경우는 이제 PBR이라는 지표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자, 수익 가치의 경우는 이제 PER이라는 지표를 많이 활용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성장성을 보고 적정 주가 매길 때는 PEG라는 지표를 많이 활용하고요. 인수합병 가치를 볼 때는 EV, EBITDA 같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활용을 한다. 근데 참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들이 어려운 이유가 너무 좀 이게 어렵다 보니까 안 보게 되고요. 안 보다 보니까 그냥 깜깜이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쉽게 하자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이 중에서 우선 복잡하면 다른 거는 일단 다 몰라도 좋다. 요거 하나만 알아도 요 PER을 활용한 적정 주가 계산하는 방법만 알아도 의외로 좀 손쉽게 적정 주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요 PER을 활용해서 적정 주가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자, 실적에다가 곱하기 PER. 자, PER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한 해 벌어들인 이익 대비 너 몇 배니 이걸 묻는 거거든요.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한 해 벌어들이는 이익에다가 이익 대비해서 너 지금 얼마에서 거래되니 이 시총을 나눈 값이나 아니면 이익을 발행지수 나누면 한 주당 벌어들인 이익이 되겠죠. EPS라고 하고요. 한 주당 벌어들이는 이익, 순이익, EPS 대비 너 얼마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해 벌어들인 이익 대비 너 한 몇 배 정도에서 거래되니 하는 게 이제 PER인데요. 자, 우리가 적정 주가는 아주 심플하게 요거만 요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단 여기서 하나 참조할 부분은 요 실적은 과거 실적 넣는 거 아니고요. 올해 실적 넣는 거 아니고 보통 주가는 짧게는 1, 2년, 좀 성장주의 경우는 미래 한 3, 4년 후에 실적을 미리 선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적은 미래 실적을 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 PER은 모든 회사들이 다 똑같지 않다 그랬죠. 회사들마다 아무래도 어떤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대한 어떤 설비 투자를 또 해야 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설비 투자가 많으면 그만큼 또 감가상각도 매년 또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잠깐 이익 벌었다가 이익이 또 금방 또 그 다음에 또 나빠지는 이 변동성이 좀 큰 기업들도 있을 거고, 각각 기업들마다 기술력도 다르고 진입 장벽도 다르고 또 설비 자산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PER은 똑같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산업, 또 그 산업 내에서 이 기업의 어떤 기술 경쟁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회사만의 적정 PER을 넣는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요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요거는 두들겨 보면 보통 대용준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걸 넣는 건 어렵진 않은데 요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삼성전자는 PER을 몇 배를 주고요. SK하이닉스는 몇 배를 주고 에너지 솔루션은 몇 배를 주고 셀트리온은 또 몇 배를 주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참조하시면 요 부분은 해결이 될 거고, 그럼 이제 요거는 대부분 대형주들은 나오니까 대형주들은 그 실적 집어넣어서 보면 되고요. 이게 안 나오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안 나오는 기업들은 누가 더 그걸 잘 찾느냐 게임입니다.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설명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미래 예상되는 실적이 연간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이 회사는 PER이 만약 10배 정도 평가받는 기업이다 하게 되면 곱하기 하면은 적정 시가총액이 1,000억이라고 뜨고요. 우리 HTS에 보면 시가총액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시가총액 1,000억인데 지금 얼마인가 보니까 막 500억이다. 이러면 아 얘는 더블 날 수 있겠구나라고 계산하면 되고요. 주가를 한산해서 보실 분들은 요걸 발행주익수로 나누면 한 주의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 비교를 하시면 돼요. 자, 뭐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중간중간에 사례 종목을 통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주 요 기업은 네 박자를 만족하는 기업입니다. 네 박자 유망한 기업이에요 하고 소개드린 기업들 사례로 다시 한번 또 계산한 방법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이제 메커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자, 이 회사 자체는 FPGA라고 하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미국에서 사와서요, 이 국내에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FPGA 반도체라고 하는 게 앞으로 뭐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첨단 산업 쪽에 많이 필요로 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쪽 환경이 아주 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 회사 일감은 상당히 지금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이 성장 부분은 저희가 지금 얼추 보면은 지난해 매출이 1,900억을 했는데요. 올해 내년, 내후년 지금 추정치가 떼 있는데 2,200억, 2,500억, 2,700억 이렇게 떼 있고요. 자, 영업이익도 작년에 315억 했는데 올해 360억, 내년 416억, 내후년 430억 이렇게 떼 있네요. 성장 부분은 가파르지는 않습니다. 아주 이 성장 점수는 아주 높지는 않지만 시장 평균 이상의 견조한 성장을 하는, 그러니까 시장 대비 한 2배 이상의 견조한 성장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밸류인데 주가가 싸냐 비싸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자, 밸류는 자 적정 주가를 계산할 때는요 영업이익을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단기 순이익을 곱한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도 예상되는 순이익이 평균 한 35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요 350억에다가 곱하기 이제 몇 배를 해주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은 아니고요. 반도체를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유통하는 기업이니까 아무래도 좀 할인 거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 평균이 보면 보통 이익 대비 한 10배 정도를 주는데요. 뭔가 조금 기술 경쟁력이 떨어진다 뭐 이러면 좀 할인 거래를 시킵니다. 그래서 얘는 한 8배 정도 평가를 받아요 하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얼추 한 2,800억 정도 부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800억이면 주가라는 사람은 얼마입니까? 17,20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줄을 그어드렸죠. 그래서 아마 이 시간 함께 하신 분들은 자주 들었겠습니다만은 제가 요 메커스 얘기를 올해 2월 달 요 만원대 초입 처음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4월 달, 5월 달에 만원 살짝 깨져 있을 때 여기서 그 얘기를 또 요 얘기를 하면서요. 17,000원까지 가면 만원 기준으로 한 70% 정도 상승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아무래도 AI 관련 이슈가 상반기에 좀 많이 불거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또 AI 이슈가 불거지면 재료가 빵빵하죠. 그러니까 좀 AI 이슈가 불거지면 수급이 좀 안 좋았던 게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17,000~18,000원까지 들어가게 되면 많은 기준으로 한 70~80% 먹을 수가 있는 거니까 좀 이게 이렇게 제가 이제 TV 방송을 통해서는 이가 만원이 최근에 이제 깨졌을 때 얘기했던 게 이게 지금 만원을 깼는데 이게 이렇게 빠질 수는 없어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빠질 수는 없어요 하면은 그걸 어떻게 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돈에는 눈이 달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돈도 뭐 견조하게 잘 벌 것 같은데 적정 주가 한 17,000~18,000원 나오면 만원대에서는 70~80%의 상승력이 있기 때문에 이 밸류 매력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만족하면 일반적으로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결국 바로 가느냐 조금 쉬었다 가느냐의 차이지 결국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건데요. 최근에 바짝 올라서 오늘자 기준 이제 최근에 시가총액이 딱 정확하게 2,800억까지 지난주에 어제네요. 이번 주에 2,800까지 들어왔다가 조금 이제 제로 노출되고 난 다음에 2,800 들어오고 난 다음에 조금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조적으로 저희는 이번에 차익 실현 분할로 다 했다라는 얘기 미리 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할인받지 않는 기업의 대표 사례 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인데요. 자, 삼성전자 얘기는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2021년도 영업이익이 51조를 기록한 이후에 지난해 43조,
올해는 무려 9조 원대로 이익이 추락을 하고요. 다만 내년 내후년도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실적이 좀 회복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2023년을 기점으로 보면 이게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실적이 턴어라운드, 좀 정상화가 되는 이런 과정에 있다라는 측면에서요. 이 성장 점수가 높지는 않지만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밸류 부분에서는 자, 2025년도 예상 순이익이 44조인데요. 그러면 이 44조 원 곱하기 자, 삼성전자는 제가 우리가 삼성전자는 사업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의 사업이 가전 사업부가 있고요. 그다음 휴대폰 사업부가 있고 그다음 반도체 이렇게 있거든요. 자, 가전 시장은 안정적으로 돈은 벌지만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와 있는 시장이고요. 휴대폰도 안정적으로 돈은 벌지만 성숙 단계에 들어와 있는 시장입니다. 이 반도체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률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뭔가 이 반도체 공급량은 제한되고 있는데 반도체를 많이 필요한 환경이 발생하면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그러니까 D램이나 랜드 플래시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요. 이래서 이제 또 반도체 생산량을 막 늘리다 보면 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나오지 않다 보면 공급은 늘려놨는데 수요가 안 받쳐주면 또다시 재고가 쌓이면서 가격이 좀 떨어지고 하는 이 반도체 부분의 실적은 좀 들쑥날쑥하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할증 거래되지는 않고 시장에서는 평균적으로 보통 한 10배 정도를 치거나 약간 또 이제 실적이 좀 늘어나는 이런 구간에서는 한 12배 정도 이렇게 평가를 줍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10배면은 440조니까 지금이 이제 얼마냐면 오늘 시가총액이 420조거든요. 420조. 하니까 요래 놓고 보면 지금 가격은 별 매력 없고 요래 놓고 보면 아직도 한 20% 정도 상승률이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얼추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는 아주 보수로 보면 지금 가격,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보면 지금보다 한 20%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저희가 뭐 올해 연초든 뭐 최근이든 삼성전자 어쨌든 지금 가격은 이렇게 급내고할 가격은 아니에요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던 거고요. 다만 제가 이번 주 화요일은 그 얘기를 들었죠. 여기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보통 여기 들어오면 주가가 이제 바로 가지는 않고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제 막 뜨고 있는데 이제 요쯤 들어오면 한 10배수 들어오면 보통 여기서는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받다가 아마 다시금 특히 2분기가 실적이 안 좋거든요. 다시금 3분기 때 좀 치고 올라가서 요까지 갔다가 이제 결국은 뭐 연말에 좀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SNS텍인 회사도 뭐 다 기억을 하시죠. 이 회사는 EUV용 블랭크 마스크와 EUV용 펠리커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의 실적 전망치를 보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160억이었는데 올해는 한 380억 나올 것 같아요. 내년은 800억 넘길 것 같아요라는 분위기거든요. 이 성장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기대를 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EUV용 관련된 블랭크 마스크나 펠리클이 올해 내년 순차적으로 개발되게 되면 이제 내년도부터 양산 들어가면서 내년 내후년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적정 주가는 이 회사는 요 단기 순이익에다가 이 2024년 실적이 피크가 아니라 이후에도 좀 가파르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여기에 할증 거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는 EUV용 블랭크 마스크 하는 기업이 이 회사 하나밖에 없고요. EUV용 펠리클하는 기업은 국내 2개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기술력에 따른 또 진입 장벽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할증 거래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얼추 한 1조 4, 5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얼마냐면 이제 오늘자 1조 2,200억까지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얼추 보면은 한 7만 원대까지 길게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언제부터 드렸냐면 제가 이 종목을 작년 10월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뭐 시장 불안하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SNS 같은 회사를 좀 중장기 투자하세요 하고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뭐 꾸역꾸역 지금 올라왔고요. 저희는 최근에 뭐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보다 또 이런 데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좀 옮겨 타기 위해서 최근에 제가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을 종료를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한편 이 시간에 SNS텍 얘기하면서 FST 얘기도 참 많이 드렸어요.
요 예산에 지금 보면 작년 영업이익 62억인데 올해 내년 내후년 전망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사실 이제 우리가 아주 애매해지죠. 적정 주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미래 실적 추정치가 있어야 되고 거기다 적정 PER을 꼽혀야 되는데 실적 추정치가 없는 기업들도 국내 2,000개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 실적 추정치 안 뜨는 기업들이 무려 1,200개, 1,300개 정도 되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사실 개인들 입장에서는 방향 잡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근데 실적 추정치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남도 눈치채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실적 추정치가 없다라는 얘기는 남들도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실적 추정치가 없는 기업들을 저희가 뭐 회사에 탐방을 가든 또 IR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든 또 이 기업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든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이 실적 추정치를 뽑아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뽑아보니까 지금 제가 뽑았을 때는 내년 내후년 정도면 연간 순이익 기준 저는 한 500억 정도 나올 걸로 봅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수차례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요 기업도 15배 정도 평가를 받아서 이러면 얼추만 7,500억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5,200억이거든요. 5,200억. 아직도 한 40, 50%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이것도 지금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작년 10월 달부터 만 원대 초입부터 얘기를 해서요. 지금 25,0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도 이제 계속 제가 중간중간에 최근 이제 자사주 그 교환사채 발행하는 바람에 조금 이 안에서 25,000 부근에서 박스권이 조금 길게 나오다가 또 하반기에 개발 성과 나오면 다시 한번 좀 풋을 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뭐 하이브 또 최근에 하이브는 여기서 치고 올라갈 때 이거 아직 싼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적정 주가 한 이쯤 나와요 하고 말씀드렸고요. 물론 이제 적정 주가 부근에 갔기 때문에 저희는 최근에 차익 실현을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 많이 드리고 있죠. 아직도 쌉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막 엎어지거나 이럴 기업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좀 분할 매수해 놓으면 중기도 좋고 단기도 좋다. 지금도 어제 좀 급등했다 오늘 좀 내려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잘 한번 담아볼 만한 결국 지나보면 아마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뭐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종목이니까 요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준비한 시간이 벌써 다 된 것 같은데요. 어떤 이 네 박자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그걸 또 만족하는 또 기업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만 갖고도 지금 한두 시간 얘기해도 사실 시간이 부족할 정도인데 제가 항상 이 방송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은 제가 요즘 그 여의도 특급 정보라는 코너를 통해서요.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뭔가 좀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서 좀 성장할 만한 기업들의 리스트라든가 또는 굉장히 지금 싸게 거래되고 있다 하는 이 밸류 매력이 아주 뛰어난 기업이라든가 또는 뭐 이번 달 다음 달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런 종목들 좀 봐야 됩니다라는 어떤 재료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을 제가 주기적으로 매주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 왼쪽 상단에 그 신청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무료니까 빠뜨리지 마시고 다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신청하셔서 제가 중간중간에 좀 상세하게 올려드리는 이런 네 박자 유망 기업들에 대한 정보들 함께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의도 특급 정보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네 박자 유망한 기업으로 여러분들 주식 투자 아주 쉽고 편안하게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